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4.13 총선 후보 등록이 어제 마감됐는데요. 이제 여야 각 정당은 경남 대표 공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주로 경상남도의 미래 50년 먹을거리 사업을, 야당은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 개선을 반영하는 공약이 많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여야 경남도당이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의 5대 공약은 홍준표 경남도정의 미래 50년 전략사업이 핵심을 이뤘습니다. 항공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과 항로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 남해안 관광 인프라 확대,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수 등입니다. 야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경제 살리기와 서민 복지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학교급식법 개정 등 지방자치 선진화법 추진과 반값 임대주택 공급, 정부 중소기업부 신설 등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공정경제, 대기업 정도경영 촉진과 정치혁신, 정의당 경남도당은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과 공기업 임금 상한제 도입 등을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후보들이 내거는 그 정책의 내용으로서의 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재원의 조달 가능성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여야 경남도당 대표들은 이번 총선을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남 16개 선거구의 후보 모두 열띤 정책 선거를 해주길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4.13 총선 후보로 경남 16개 선거구에서는 54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 3.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6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6명, 정의당과 공화당, 노동당 각 1명, 무소속으로 15명이 등록했습니다. 통영고성은 이군현 새누리당 후보 1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또 김해시장 재선거에는 김성우, 허성곤, 이유갑, 이영철, 허점도 후보 5명, 거창군수 재선거에는 박권범, 변현성, 양동인 후보 3명이 등록했습니다. 4.13 총선의 여야 공천 후보자 485명 가운데 경남 출신이 13%인 6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천 후보자 250명 가운데 경남 출신이 33명으로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천 후보자 235명 가운데 경남 출신이 32명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다가 숨진 소방관의 순직 판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소방관이 직접 벌집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공무상 사망으로 판정했는데요. 일선 소방관들은 순직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벌집 제거 현장에서 숨진 47살 고 이종태 소방관. 지난해 9월 출동했던 한 과수원에서 말벌에 쏘여 소방관으로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벌집 제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주민 접근을 통제하던 중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산악구조대원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작업 도중 말벌집 제거 중에 말벌에 쏘여 순직하게 된 사고입니다. 하지만 고인은 정부 심사에서 공무원 연금법상의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출동 당시 위험한 벌집을 직접 제거하지는 않아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던 중 위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시 자체가 돌아가신 분 중에 더 위험한 직무 수혜에다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유족이라든지. 동료 소방관들은 명예뿐 아니라 남은 유가족의 생계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내 가족을 국가가 잘 보살펴 주려는 그런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벌집을 직접 제거하지 않아 순직이 아니라는 판정은 부당하다며 전국 소방관의 95%, 38,000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지검 특수부가 기업 구매자금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돈을 가로챈 44명을 적발해
57살 엄모 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엄 씨 등은 실제 하청업체나 유령업체를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으로 납품 대금을 받도록 한 뒤 이를 다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로 인해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60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한 대형 백화점이 오는 6월 김해점 개점을 앞두고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취업 기회가 생기면서 많은 구직자들이 몰렸는데요. 하지만 구직자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면서 여전히 구인과 구직 사이에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용 박람회 문이 열리자 구직자들이 순식간에 행사장을 채웁니다. 한쪽에는 증명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길게 줄이 늘어서 있고 채용 정보 게시판과 이력서 작성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합니다. 가게에 도움을 보태려는 주부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교육도 좀 시켜놓고 이렇게 이제는 조금 맞벌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중에 하나는 내 자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박람회 참여 업체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를 비롯해 입점 예정 업체 등 모두 38곳, 채용 인원만 700명, 앞으로 9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채용 규모에 비해 직종이 다양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용 인원의 60% 이상이 판매 직종이다 보니 은퇴 뒤 재취업을 하려던 5, 60대 자리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시대적 건강하고 뭔가 일을 찾으려고 지금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우리는 조금 소외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네요. 청년층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달리 35%가 비정규직입니다. 대기업이 그냥 꾸몄는데 비정규직이라도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거기서 점점 올라가서 그냥 정규직 되는 게. 취업난 속의 대규모 채용 소식은 단비와 같지만 구직자들의 기대를 채우기는 부족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강수량도 많지는 않겠습니다. 단 체감 온도가 조금 낮게 느껴질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내일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조금 쌀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월의 첫 주는 봄 기운이 만연하겠습니다. 15도를 웃돌면서 예년 수준을 크게 뛰어넘겠습니다. 오늘도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름량은 동쪽에 집중된 모습이고 일부 내륙을 중심으론 안개도 짙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번 주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 4도, 의령 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김해 11도, 창원과 고성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쌀쌀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현재 함안은 영하 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진주와 산청도 0도 안팎에서 시작하는데요. 한낮에는 하동 11도, 그 밖의 지역도 1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우레탄 트랙 운동장에 설치된 176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7일까지 유해성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환경부에서 진행한 수도권 초등학교 우레탄 트랙 실태 조사 결과 25곳 가운데 13개 학교가 KS 납 기준치를 초과한 것에 따른 대책입니다. 창원시가 오늘 마산 창동에 3.15이거 꽃길을 조성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과 어린이 315명이 3.15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로 화분을 만들고 꽃을 심어 꽃길을 만들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창동예술촌 입주예술가와 상인들이 행사 뒤에도 화분을 계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